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들이 상당한데요. 몇 가지 추려서 자세하게 좀 분석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연말 잘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좀 비교적 같이 가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3개월 내 최고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 금값 같은 경우는 산타랠리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달 들어서 4%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자재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우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최근 글로벌 증시가 산타랠리, 안도랠리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면서 연중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원자재 시장에서도 올해 저점을 찍고 좀 반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자재 상승과 약간 좀 동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월 달에 상승률이 높다는 점에서 산타랠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인데 아무래도 미중 무역 합의가 아직은 확실하게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갔지 않다는 점에서 양쪽으로 동시에 좀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단 거의 모든 원자재들이 지금 상승 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구리, 그리고 원유, 곡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금과 은까지도 연말 상승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첫 번째로 구리 국제 가격이 지금 톤당 6,211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연중 최저 대비로는 약 한 12.1% 정도 상승을 했고, 12월 들어서만 6.1%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유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 WTI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중에서도 상승률이 단연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12월에만 11.9% 급등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도 단기적으로 반등에 성공해서 12월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치가 대두가 한 6% 상승했고 옥수수 역시도 한 5.1%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들이 그 가격 상승이 지금 진행되면서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 상품들의 수익률도 12월 들어서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 상장된 그런 상장지수 펀드 특히 이제 코덱스 쪽의 그 구리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12월에만 6.5%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덱스 WTI 원선물 ETF가 6.9% 상승, 그리고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ETF가 4.9% 상승하면서 고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원자재들 가격이 가장 강한 반등을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1차 합의에 도달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예상보다 큰 규모로 좀 매수하기로 함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도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로존에서 발표되는 최근 경제 지표들이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기대감을 반영하듯이 일제히 지금 기대 이상의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지금 이러한 원자재 가격에서 시장에서의 네. 그런 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리, 원유, 곡물, 금, 은 모두 글로벌 증시와 함께 산타랠리 연말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과연 괜찮을지 여러 가지 동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또 미국과 중국의 합의 이런 이슈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경제 지표가 잘 나와줄 것인지 여기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역시 네.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합의가 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협상이 크게 결렬되지만 않는다면 지금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지금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원자재 역시도 이 위험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호 현상은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합의에 좀 달려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좀 옳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일단 가장 큰 이벤트는 뭐 예정대로 1월 초반에 지금 1차 무역 합의안에 양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좀 서명을 할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원자재 가격에 좀 그나마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들도 좀 있는데요. 일단 수요가 많은 그런 신흥국의 통화 강세, 즉 달러 약세가 좀 진행될 전망이라는 점도 원자재 가격이 강세로 지금 꾸준하게 진행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그 원자재 중에서는 구리와 같은 그 비철 금속이 아무래도 그 시장 내에서도 상대적 강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주요 수요국인 중국이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경기 부양을 꾸준하게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수요가 좀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한 그 또 가격으로 접근해 봐도 올해 그 비철 금속의 그런 가격이 수요가 둔화될 것이 그런 것에 우려감이 나오면서 아직도 여전히 낮은 가격에 좀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가장 큰 그 원자재 내에서도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유 가격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이 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그 유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이 네. 오펙과 비오펙 회원들 간의 어떤 감산, 이런 것이 좀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가가 여기서 좀 더 오를수록 오펙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의 그런 생산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오펙의 단결력 역시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을 듣고 있어서 사실 감산 합의가 잘 지켜질지도 약간 의문식이 되고 있는 점도 이 원유의 그런 추가적인 상승에는 네. 좀 제한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점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향후에 그 제품 가격에 이런 가격 상승 요인이 전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인데요. 최근에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그런 식품 가격들이 일제히 상승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일단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면 결국은 물가 수준이 좀 올라가는 것이 나오게 되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올해 사실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우려가 되었던 네. 디플레이션의 공포는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현재 개선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개선되는지는 좀 관찰이 필요하다. 아직은 섣불리 예단을 하기에는 좀 힘든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경기가 막 회복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원자재 관련 ETF나 아니면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투자를 조금씩 좀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를 고려해도 좋은 시기라는 점도 투자자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에 대한 가격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내년도 랠리가 이어질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분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고, 단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원자재 관련 ETF나 경기 민간 업종 포트 구성도 유리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의 산타 랠리 이어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또 즐거운 비명을 질리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테슬라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들이 있으면서 비방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보기 좋게 한 방 먹이고 있다라는 또 수식어가 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테슬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 테슬라의 주가는 사실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네. 상당히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게 꼭 그 급등하는 주식의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예. 일단 저희가 경험했던 그 바로는
항상 급등하는 주식의 에는 결국은 한 번은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그렇죠. 항상 예. 염두에 두시고 접근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급 전기차 생산업체 테슬라 사실 올해 상당히 비관론이 좀 많았습니다. 자금도 부족하고 모델에 대한 그런 판매도 좀 저조해서 적자 지속 2분기까지는 그렇게 나타났었는데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현재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27일에는 430달러를 돌파를 해서 다시 최고가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된 것은 기대 이상의 3분기 실적을 발표한 10월 23일 이후에 급등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후 약 2달여간 지금 현재까지 69%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에서 테슬라가 2억 6,100만 달러의 영업이익과 1억 4,3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결국 이러한 수치는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였던 주당 0.5달러, 그러니까 50센트 적자를 주당 1.9달러 흑자로 전환시킨 것인데 이렇게 실적이 상당히 개선된 원인은 첫 보급형 차량인 모델 3 생산이 이제 본격화 되면서 네. 경영 정상화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3분기 호실적에 더해서 중국 기가 팩토리 생산 일정이 예정보다 좀 빨라진 점도 지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에서 14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확보됨에 따라서 내년 3월 만기에 대해서 그런 상환 부담이 사라진 점이 이런 점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크게 좀 상승 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시장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독보적으로 좀 잘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경쟁자로 여겨졌던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뚜렷한 성과를 좀 보이지 못하면서 순손실이 확대되고 여기에 주가 역시 좀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 테슬라를 좀 상대적으로 더 돋보이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테슬라 주가에 대한 그런 전망은 현재 좀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 4분기 실적 확인 전까지는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본다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수준을 잘 파악하는 PER 네.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현재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80배가 넘는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밸류에이션 수준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실적 개선 없이는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서 신규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좀 결정하셔야 하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 사상 최고치 다가서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중국이라는 호랑이 등에 업고 여전히 그 기세를 몰아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있어도 주가 이 PER 기준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급등한 만큼 고꾸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유의 사항까지 점검해 주셨거든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어적인 전략도 가장 빠른 법일 수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테슬라 종목의 흐름까지 점검해 주셨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 했고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연도에도 기대해 볼게요. 고맙습니다.